귀는 우리 몸에서 참 작고 외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 안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은 돌, 이석인데요. 이 작은 이석이 제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몸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심한 어지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작은 돌, 이석 하나가 몸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듯이 귀에 들어오는 문학소년단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균형을 맞춰주는 존재이길 바라며 문학소년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학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챈들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니입니다. 네, 제가 한 주를 쉬고 돌아왔는데 노니 씨 잘 계셨나요? 네, 본의치 않게 저도 한 주를 쉬게 돼서 이분은 진짜 휴가를 갔다 왔죠? 네, 그렇죠. 태국 갔다 오셨다고 들었는데 네네, 태국 네. 다녀왔습니다. 풋밥봉 커리 드셨나요? 아니요, 그거 한국에서도 많이 먹어서 가서 굳이 안 먹었어요. 더 쩔 수도 있잖아요. 진짜 아쉽다. 지금 진짜 아쉽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네. 누구신가요? 저는 이번에 게스트로 두 번째 출연하게 된 최수진입니다. 그 시즌 2부터 들으셨던 분은 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시타르타를 함께 읽었었죠. 그때 그 웃음소리 크고 콧바람 소리 장렬하던 그 게스트 맞고요. 오늘 그 점 되게 상기시키면서 심지어 제가 메모를 했어요. 핸드폰에. 콧바람 금지. 콧바람 금지, 웃음소리 금지.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풋밥봉 커리를 그럼 태국에서 드셔보신 거예요? 그럼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안 드시고 그게 한국에서 되게 비싸요. 제가 그걸 굉장히 맛있게 하는 한국에 있는 레스토랑을 알고 있는데 생 어거스틴. 아니요. 아니요. 그런 비교가 안 돼요? 프랜차이즈 말고. 프랜차이즈 따위는 맞아. 저는 생 어거스틴을 몇 달 전에 처음 가서 풋밥봉 커리를 인생에서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태국 세상에 가서 이런 음식이 먹으면 있구나. 진짜 신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어떤 점이, 그러니까 소스가 더 맛있나요? 소스- 아니면은 살이 더 알찬가요? 아니면은 싱싱한 꽃게? 셋 다 맞고요. 그 일단 살도 많고 그리고 되게 싱싱한 것도 맞고 그리고 커리 쓰는 그 커리라는 게 사실 그 향신료의 조합이잖아요. 네. 근데 한국에서 파는 푸파퐁 커리는 거의 대부분 약간 한국식 커리에 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는 본토에 가서 먹으면 그 코코넛 밀크랑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커리 향신료들이 되게 조화롭고 네. 되게 훨씬 부드럽고 그래서 훨씬 맛있고요. 그리고 엄청 싸요. 얼마예요? 제 기억에 5,000원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들이 되게 음식을 많이 찾아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같이 가서 그 되게 로컬 아무도 한국인이 없고 중국인도 없고 정말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는 허름한 집에 가서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너무 잘 먹어서 그 웨이터가 난간을 기대 앉아서 저희 먹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다 먹을 때쯤 웨이터가 저희한테 야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볼래? 그리고 먹는 걸 흐뭇하게 봐요. 막 박수 치면서 너는 너무 잘 먹는다. 그래서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접시 수를 기록했던 이걸 안 먹고 뭘 먹었나요, 노니 씨? 저는 여행을 가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나라 프랜차이즈에 가는데요. 이번에는 네. 네, 맥도날드 가서 그 나라에 가면 그 나라만의 그런 네. 메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걸 꼭 먹고 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 한 2달 전, 3달 전에 한국에서 콤파이가 엄청 인기 많았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태국에 가면은 한국인들이 꼭 가서 사 먹는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 도착하자마자 맥도날드 가서 콤파이를 먹었거든요. 맛이 달라요. 그래요? 저는 한국에 콤파이가 없을 때 갔는데 그때 가서 친구가 안 그래도 똑같이 이거는 여기를 오면 맥도날드 가서 콤파이를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부터 갔어요. 네. 좀 화가 났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콤파이와 네, 그쵸. 푸파퐁 커리로 인한. 저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가셔서 모닝글로리를 드셔야 돼요. 드셨나요? 공심채. 아니요. 공심채를 번역하면 모닝글로리. 네. 오,
뭐죠? 채는 차이죠. 채소할 때 채일 거고. 네, 맞을 거예요. 공은 공복인가요? 공심.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속이 비어있다는 네. 그 속이 비어있는 식물이라는 것 같아요. 안에 대가 비어있거든요. 제 뇌피셜입니다. 혹시 뭐 대나무 같은 거 안에 들어있는 거 말하는 건가요? 그냥 두 분은 그냥- 다른 태국을 갔다 온 것 같아요. 어디 가셨어요? 저 방콕이랑 파타야를 갔다 왔거든요. 나던데? 언제 최근에 가셨나요? 수진 씨는? 저 한 1년 반쯤. 1년 전에. 반쯤. 네. 저는 지난주에 갔으니까 제가 더 정확한 걸로. 인정하지 네, 않습니다. 태국 부심을 예. 이 정도면 게스트 소개가 끝난 것 같아요. 취향을 벌써 다 네. 알았어요.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책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작가는 줄리언 반스입니다. 먼저 줄리언 반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첫째로 영국인이다. 둘째로 반스는 우리가 아는 그 신발 브랜드, 그게 아니라 BARNES, 반스다. 그리고 이분이 그 옥스퍼드 영어 사전 증보판을 편찬하신 분이세요. 증보판이 뭐예요? 그 원래 원판보다 좀 더 네. 보강해서 낸 아, 그런 판인 거죠. 그래서 어려운. 네, 증가 보강 이런. 증가 보강. 네네. 아무튼 그런 건데 이제 증보판을 편찬하신 분이다. 그러면 이게 사실 영어 사전을 편찬할 정도면은 그 영국 내에서 꽤 영향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영국에서 방구 좀 끼시는 분이고, 그리고 아내 팻 캐바나를 뇌종양으로 잃으셨어요. 두 분이 이제 유난히 금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리언 반스가 쓴 모든 책에는 팻에게 바친다라는 헌사로 시작하죠. 그 오늘의 책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에서도 똑같이 팻에게 바친다 이렇게 써고 시작하죠. 그리고 오늘의 책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2011년 맨부커상 수상작입니다. 맨부커상 하면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죠. 한강 작가 때문에. 네, 아무튼 한강 작가 선배님이시고, 그리고 이 책을 김현수 작가와 네. 김영하 작가가 추천을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쓴 거 읽어주시죠. 인정, 인정. 인정, 인정. 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은 이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기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읽어. 마라. 네, 이제 이 책을 읽어봐라 코너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의 마라는 누군가요? 네, 저 노니입니다. 네, 읽어는 저 로맨스 정입니다. 먼저 오늘은 마라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저는 이 책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를 처음 읽었을 때 책이 도대체 무슨 내용을 하는 거지? 작가는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사용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읽히지 않는다고 느껴져서 이 책을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읽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뭔가요? 네, 첫 번째 이유는 하는 문장들이 많다. 독자라면은 이런 한두 문장이 종종 나오는 거에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뭐 이런 한두 문장 정도가 읽히기 때문에 그래도 읽을만 하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톤을 바꾸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읽을 만하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읽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 책은 우연에 기인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연은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책에서는 주인공 토니가 모두 우연으로 인하여 이제 모든 잘못을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 책에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입조심, 글조심해라. 이 책을 읽으면 아마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지 말아야 할 마지막 이유입니다. 이 책은 너무 열려도 너무 열린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코카콜라 에임보다 더 열려 있었나요? 네, 저는 더 열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줘서 읽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읽어야 할 이유입니다. 어쨌든 맨부커상 수상작입니다. 왜 상을 받았는지 그렇죠. 한번 판단을 해볼 만 하지 않나.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진 씨는 어떤 편에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저는 읽지 말아야 읽지 한다고 말아야 하고요. 수진 씨가 왜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너무 아까 제가 좀 읽으면서 했던 점이 책과 작가 소개에 나오는 옥스포드 영어 사전 증보판을 편찬하셨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본인의 국가 국어 사전을 편찬할 만큼의 어휘력이 있다는 거를 어디에 자랑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말들로 수사해서 내가 못 읽게 내가 이렇게 읽기 어렵게 했구나. 그래서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현학적이어서 저는 솔직히 너무 재수없었고요. 그래서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네. 아무튼 별로 읽을 만한 소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챈들러 씨는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책을 제가 골랐거든요. 네, 이번에 안 타친다고. 네, 안 다친다고 제가 네. 골랐다고 이거 괜찮다고 그랬었는데 심지어 저희가 순서까지 바꿨잖아요. 네. 어쩌다 보니까 다음 주에 하게 될 모든 요일의 기록이랑 순서까지 바꾼 책이라서 이제 노니 씨가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진짜 재밌는 책이다. 후회하지 않는다. 마침 또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서도 읽을만 하다. 네. 막 눈에 속속 들어온다. 분명 제 기억은 그랬거든요.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4년 전에 읽었을 때는 읽고 나서 저 빌려 읽고 그러니까 제 시스템에 따르면은 빌려 읽고 이게 머릿속에 그때는 이제 평점을 안 매겼는데 머릿속에서 아무튼 5점 만점에 4점 정도는 줘야 제가 책을 사거든요. 이 책은 샀죠. 그 말인즉슨 괜찮은 책이다. 책이었다. 그리고 읽고 나서 내가 이런 책 한 권 아는 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왠지 좀 참 좋은 책 읽은 것 같아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도 이제 가져온 거고 노니 씨한테도 추천을 한 건데 지금 깜짝 놀랐죠. 이건 마치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주인공이 나는 이런 편지를 썼다고 기억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편지 내용이 정반대였던 것처럼 저도 이 책 너무 읽는 게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책인데 이번 읽으면서 완전 아니었어서 좀 놀랐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좀 무서운 이야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내 그렇죠. 기억이 다 잘못됐을 수도 있다. 네가 사실 어디서 뻘짓을 하고 다녔을지 모른다. 어떤 똥을 싸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다. 라는 거니까 무서운 그렇죠. 네. 너무 공포스럽게 책을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읽으면서 이렇게 정이 뚝 떨어진 주인공은 인간 실격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분만큼 네. 네,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죠. 네. 그럼 노니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저는 이 책을 아까 읽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저는 역설적이게 이 책을 하루에 다 읽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읽기 쉬운 책은 아니었고요. 먼저 그 편지라는 엄청난 우연으로 인해 한 사람이 짊어지는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고 느껴졌어요. 저희 속담에는 뭐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남 탓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시적 적었던 편지 한 통으로 인해 주인공 토니가 너무 많은 짐을 짊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찌근한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가독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 좀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일부러 수사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재수 없다. 예, 수진 씨 말을 빌리면 네. 그렇게 느껴서 저는 좀 찝찝했습니다.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아까 워낙 물어보셨을 때 나쁘게 말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하실 것 같지만 솔직히 너무 짜증났고요. 이거를 저도 제가 채식주의자를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맨부커상 수상작이라고 하길래 이거를 이제 나오자마자 샀죠. 그래서 사둔 지는 좀 됐는데 그때 도입부를 읽다가 도입부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막 철학에 대한 네.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무식한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술술 읽히지가 않길래 처음에 결국 흥미를 잃고서 책장에 이렇게 처박아뒀었어요. 녹음을 위해서 이제 책을 다시 잡았는데 읽는 내내 정말 속이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초반부를 제외하고 한 반 정도를 나눠서 읽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에드리언이 자살을 한 것까지
자살을 했다는 걸 안 것까지 읽고,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 다음에 접어놨다가 이제 왜 자살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궁금한 마음에 엄청 러쉬를 해가지고 엄청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 카페에서 제가 건세수를 했습니다. 건세수를 권세수가 뭐예요? 마른 건세수.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다 읽었으니까 이제는 네. 당장 누구를 줘버리거나 이제 태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근데 좀 신기한 게 정말 단 한 명의 인물에게도 정이 안 가요. 정말 정감이 가지 않고요. 또 워낙 설명이 많은 소설이라서 캐릭터가 뭐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되게 신기한 건 애정은 가지 않지만 이런 사람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되게 익숙한 캐릭터들이 나와요. 근데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는 작가조차 이 본인이 만든 캐릭터들의 애정이 없다. 사람을 보는 따뜻한 시선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게다가 되게 잔잔해서 노력해서 읽지 않으면은 그냥 놔버릴 것 같은 그런. 방송이 아니면 굳이 끝까지 읽지 네. 않았을 책이다. 전 솔직히 이번 팟캐스트가 아니었으면은 네. 읽다가 던져버렸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냐면은 책이 정말 정말 수다스러워요. 이렇게 수다스러운 작가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작가계의 박찬호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게 분량이 한 2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정보량은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읽고 나서 내가 뭘 읽었는지 약간 시험 전에 벼락치기 한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저도 평소에 되게 말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 작가랑 한 수다 한 4시간 떨다 보면은 거의 비둘기가 돼서 고개만 끄덕끄덕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게 작가의 사소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인의 실제 이야기지만, 야, 잠깐 들어봐, 이거 내 친구 이야기인데, 하면서 썼던 책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되게 그만큼 디테일하고 감정 묘사가 훌륭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고, 특히나 이 자아 성찰과 이 자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 로맨스 정씨가 방금 이 작가와 수다를 시작하고 한 4시간 정도 지나고 이제 비둘기처럼 끄덕끄덕인다고 해서 생각난 저의 독서 경험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좋지 않은 거긴 한데, 왜 저희 가끔 친구랑 얘기를 할 때 친구가 이제 막 이야기를 해요. 있었던 일이나 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 잘 듣다가, 그러니까 그 친구 얘기를 하나도 안 듣는 건 아닌데 얘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알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딴 생각을 펼치느라고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영 상관없는 딴 생각은 아니라, 예컨대 얘가 나 오늘 뭐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 라고 하면은 나는 그 뭐 때문에 화가 보통 나나? 아니면 나는 그 뭐 때문에 화가 났던 경험이 있나를 생각하느라고 그 친구가 얘기할 때 그냥 끄덕이고만 있었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게, 이 책이 담고 있는 어쨌든 기억에 대한 메시지, 기억에 대한 어떤 생각들, 작가가 담고 있는, 그러니까 독서를 주인공이 저한테 하는 하나의 수다라고 생각한다면 알겠고, 일단 네가 무슨 얘기는 하는지 알겠는데 나는 너가 말하는 기억에 대해서도 그냥 나 혼자 생각을 하련다. 너는 어서 계속 얘기를 떠들던지 말던지 하느라고 너무 흥미롭게 들었지만 뭔가 당장 스토리 라인 자체는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았던? 엄마한테 혼날 때 바닥 보면서 카페트 무늬 분석하는 거, 그렇죠. 그냥 그런 느낌이죠. 근데 카페트 문이나 분석하는 거나 아니면 친구가 말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동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근데 책은 내가 내 눈으로 내 진행을 눈과 시켜야 되니까. 뇌로 읽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니 오늘 너무 안 좋은 말만 하네요. 네. 오늘 이 책 여기서 접어야 되나요? 이쯤에서 김현수가 등판합니다. 우리의 영웅, 김현수. 히어로 김현수는 무슨 얘기를 했냐?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는 그런 소설이다. 죽을 때에야 그 의미를 완전히 드러내는 우리 인생을 닮았다. 원서 150페이지짜리인 이 소설을 두고 줄리언 반스는 나는 이 작품이 300페이지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건 꼭 인생에 대한 비유처럼 들린다. 마지막 순간 이 인생의 의미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한 번 더 이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 이 김현수 작가가 네. 편집장이랑 좀 친하거나 한번 던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같은 업계 사람으로서 네. 예의를 지켜준 게 아닐까. 서로 이렇게 얼굴 붉히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얄짤 없네요. 연관 검색어. 네, 이 책과 짝지어줄 만한 그 어떤 것이라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연관 검색 코너인데 먼저 수진 씨는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어떤 연관 검색어가 떠올랐나요? 저는 봤던 영화 중에 킬링 디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영화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제가 느끼기로는 뭐 이미 저지른 잘못은 어떤 노력으로도 후에 상쇄될 수 없다. 보상이란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주인공이 복수를 해요. 그래서 되게 영화에서요? 네, 영화에서 복수를 하는데 그래서 킬링 디어인가요? 네, 그래서 킬링 디어인데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약간 로드킬 같은 거, 사슴 로드킬한 아니에요. 디어 그러니까 마이 선량한 같은 거 아닌가요? 사슴 죽이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디어가 D-E-A-R이 아니라 D-E-E-R인가요? 네, 이 사슴, 사슴이에요. 그죠? 네. 저는 사슴이라고 들었는데 뭔가 네. 네. 그래서 표지에도 사슴이 있는데 결국은 모두가 그 선량한 디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디어가 하나가 죽었어요. 내가 잘못을 해서. 네. 그리고 내가 복수를 위해서 그 집 디어를 죽인 거야. 그러면 선량한 디어 2명이 죽은 거죠. 네. 결국은 잘못을 한 사람은 죽지 않았잖아요. 네. 그 집 디어가 죽어서 그 사람이 너무 슬펐어. 그렇더라도 죽은 건 디어인데. 그렇죠. 죽은 건 디어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벌어져 버린 사건 속에서 혹은 이제 흘러버린 시간 속에서 사람이 얼마나 무력한가 그런 걸 얘기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 같네요. 아닙니다. 사슴이 정말 죽나요? 아니면 그냥 은유적인 표현인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아, 다행이네요. 사슴이 정말 죽으면 안 볼라 그랬거든요. 사람이 죽습니다. 차라리 그게 낫죠. 또 챈들러 씨는 또 동물을 죽는 걸 못 보기 때문에 사람 죽는 건 괜찮으신가 봐요? 그건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영화에서 매체에서 네, 영화에서 동물이 죽으면 끔찍하지만 네. 사람이 죽는 건 의뢰 그렇죠. 있는 네. 일이니까. 많이 근데 죽죠. 저는 이 영화를 개인적으로 좀 센 것 같은데 추천하고 싶은 게 네. 되게 복수하거나 그 디어를 죽이는 과정이 되게 창의적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를 되게 창의적으로 죽이나요? 네. 쏘? 아니에요. 아,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네,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게- 눈은 무섭게? 제가 눈을 부릅뜨는, 제가 진지해질수록 눈을 아. 부릅뜨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 킬링 디어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4.5점 드리겠습니다. 한번 봐야겠네요. 네. 이러고 다들 네. 저한테 욕하시는 거 아니겠죠? 그다음 노니 씨는 책을 읽고 어떤 연관 검색어가 떠올랐나요? 네, 저는 차쿤 NS의 눈물이라는 노래가 떠올랐는데요.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죠. 중학교 그죠. 때, 저도 중3 많이 때. 저도 저도 많이 중3 들었어요. 고등학교. 네. 되게 에이드리언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얘가 왜 죽지? 할 때 저는 읽으면서 원치 않은 임신 때문에 이제 에이드리언이 좀 자괴감이나 그런 슬픔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차쿤 NS 눈물 가사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서 자살한 이제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챈들러 씨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게 떠올랐나요? 저는 던전 앤 파이터라고. 던파. 게임이요? 던파. 네. 이것도 제가 중학교 때 했네요. 그때를 풍미했던 게임인데, 왜냐하면은, 이거 진짜 이런 식의 접근은 좋지 않은데, 영화 제목에 예감이 들어가잖아요. 네. 저희 이 4명이 이제 의견을 나누겠다고 단체 톡방을 팠는데, 그 방을 파는 로맨스 정 씨가 방 사진을 봤죠? 그래서 예감으로 네. 해놨는데, 거기서 번뜩, 제가 중학교 때 던전 앤 파이터에서 이벤트로 예감을 먹고 음모 번호를 그런 거 입력하면 있었어요. 뭔가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예감이 떠오른다. 원래 그렇죠. 원래 아니, 그러니까 네, 저도 막 사소함이 노래, 막 떠오르죠. 영화 네. 이렇게 하려고, 막 뭔가 다른 어떤 컨텐츠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 나왔잖아요, 지금. 만화, 영화, 음악이 다 나왔어요. 좀 더 다채로운 방송을 네, 위해서. 그렇죠. 요새 던전 앤 파이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재밌게 했거든요. 요즘 잘 나가요. 이게 또, 한창 막 다들 3D에 열을 올릴 때, 2D라는 아날로그적 그런. 아날로그적 감성, 오락실 오락실 게임의 게임. 네. 부흥을 다시 이끌었던 기라성 같은 게임이었죠.
네, 그럼 로맨스정 씨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와 연관시키고 싶나요? 네, 저는 김풍 작가의 웹툰 찌질의 역사인데요. 이 내용이 주인공 민기의 출국을 앞두고 대학 동기 4명이 오랜만에 이렇게 뭉치면서 시작되는 웹툰인데요. 마침 여기서도 A디령까지 4명이거든요. 그리고 뭐 또 서로 이런저런 얘기들을 주고받지만 결국 메인은 여자 얘기. 그리고 언제나 첫사랑 얘기. 그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인데 이 그놈의 첫사랑 얘기를 이렇게 첫사랑 못 잊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 앞으로 읽을 책 중에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네. 이런 거예요? 네, 똑같이 주인공과 3명의 친구가 나오고요. 네. 그런 첫사랑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들과 비슷한 톤으로 주인공들과 이 책에 아니, 이 책과는 좀 달라요. 그 아, 주인공끼리 4명이 다 처음부터 다 친하고 네. 그 와중에서 이제 대학교 가면서 한 명이 왕따 당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되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로맨스정 씨가 적은 내용을 보니까 딱 그 책이 떠오르네요. 과연 하루키가 라노벨의 그런 타이틀을 벗어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문학소년단 선서 시옷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입을 귀에 걸고 하겠습니다. 제 말만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이미 스포일러를 많이 당하셨을 것 같지만 이 책은 어쨌든 반전이 되게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은 여기서 잠깐 멈추시고 책을 다 읽으신 다음에 방송을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애초에 기억이라는 키워드로 소설을 쓴 것 자체가 내 기억이 틀렸어? 라거나 알고 보니 그거였어? 이기 때문에 네, 반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총 1, 2부로 나눠져 있는데요. 1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의 내용은 토니의 학창 시절부터 은퇴까지의 이야기인데 토니는 평범하지만 튀고 싶어하고 되게 지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학생이었는데요. 토니의 친구가 있습니다. 콜린과 엘릭스까지 삼총사로 지내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에이드리언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오게 되는데 이 에이드리언이 학생답지 않게 좀 비범했어요. 좀 천재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이렇게 친하게 4명이 지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각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서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제 역시나 그 에이드리언이 가장 대학교를 잘 갔죠. 그렇죠. 네. 아무튼 토니는 대학교에서 이제 베로니카라는 아주 중요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베로니카가 뭐 이런저런 성격차 아니면 뭐 욕구 불만차, 계급차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에이드리언의 편지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열어보니까 베로니카와 교제를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편지가 온 겁니다. 그래서 토니는 축복을 빌어주는 편지를 써주고 두 사람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갑자기 에이드리언이 자살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근데 왜 에이드리언이 자살을 했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40년의 세월이 흐르는 것으로 일부가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 베로니카와 에이드리언이 이제 교제를 하잖아요. 만약에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안 만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정없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정이 없다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뭐 헤어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가지가 좀 안 좋게 보이면은 그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얘는 A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을 좀 싫어하게 됐어요. 그럼 모든 이유가 얘는 다 A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냥 어떤 행동을 해도 A 때문에 얘는 이걸 해서 얘는 싫어. 얘는 뭐 다른 행동을 했는데 A 때문에 싫어. 그래서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좋아했던 사람도 좀 증오하게 되더라고요. 저 성격상. 문희 씨가 이건 절대 안 된다 하는 게 있나요? 뭐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나 이거 하는 사람은 진짜 이런 사람은 진짜 싫다 그런 거 있나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시군요. 제가 좀 많이 늦었거든요. 아니. 좀 저격하신 건가요? 그건 아닌데 네. 약간 뼈 부러지신 거 아니죠? 저는 저는 경기도 사람이라 네.
1시간은 뭐 괜찮아요.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건 괜찮다. 아니,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시간 정도의 이동거리? 네. 네. 상대적으로 좀 이제 뭐 서울에 약속을 잡고 나면 좀 길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교통수단이 뭐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일찍 나가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나는 10분 일찍 나갔어, 그래서. 근데 상대가 10분 늦어. 그럼 저는 총 20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근데 먼저 나갔기 약간은, 때문에. 네, 그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조금 이제 자주 만나는 사람일 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씩. 그럼 그땐 조금 이제 화가 나긴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아니, 챈들러 씨를 말하는 아니 건 근데 아니고요. 제가 진짜 많이 늦어가지고 네. 아이 뭐 다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네, 있는 맞아요. 거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충분히 그 창작 사유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 한 15분 전에 야, 나 좀 늦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이 꼭 있어요. 이제 메시지로만 그냥 미안해. 좀만 기다려줘. 그런 게 조금 싫더라고요. 그렇군요. 수진 씨는 만약에 가장 친한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 저도 둘 다 보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게 기분이 질문을 이상하잖아요. 바꾸죠. 이게 다 여기서 둘 중에 한 명은 만난다. 아. 하면 둘 다 만난다 할 사람은 없으니까 차라리 범법자를 자기로 하죠.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의 애인 혹은 전 애인과 사귄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사랑 입장이 아니면 바뀌는 나는 건가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뭐 이렇게 편지를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얘기 안 하고 사귈 것인지. 저는 얘기하는 게 되게 변태 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어차피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비겁하다고도 오히려 생각해요. 외려 말을 안 하고 있다가 길에서 마주치는 것보다 편지로 이미 사귀고 있는데 우리 사귀어도 돼? 우리 사귀어도 될까? 그쵸. 사실 어이가 어쩌라고. 없는 게 내가 이미 다 사귀었 내가 노라고 하면은 안 사귈 알았어.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말을 안 하겠다. 저는 말 안 하고 그냥 사귈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정말 내 인생의 사랑이야. 근데 네. 내 누구나 다 정말 인생의 지금- 사랑이었을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정말 끝까지 갈 만한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네. 근데 쓰레기 같은데 너무. 근데 친구의 전 애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귀게 됐어.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말 안 할 것 같아요. 물어보는 게 더 변태 같지 않나요? 변태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는 거 그쵸, 같아요. 그럼 물어보진 않고 통보. 통보도 이상하구나. 통보는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좀 애매하네요. 애초에 그냥 그러면 안 만나는 게 좋긴 그렇죠. 한데. 네. 근데 만약에 들키지 않으면 그 사람과 내가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하고 전 애인인 그 친구랑은 이미 안 보는 사이일 거 아니에요? 네. 이미 안 보는 사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랑도 잘 안 돼서 이 사람이랑 안 봐요. 그럼 같이 볼 일이 전혀 없는 사이 아닌가요? 근데 만약에 셋이서? 이제 결혼을 한다. 결혼식에 초대를 그쵸. 청첩장을 보내야 되고 막. 지금 이럴 수도 인생의 있잖아요. 사랑을 만난 네. 거잖아요. 그러면 청첩장을 보내실 거예요, 안 보내실 거예요? 저는 안 보낼 것 같아요. 저도 안 보낼 것 같아요. 저도 보내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뭐 만나는 것부터 예의를 깬 거기 때문에. 저는 근데 그게 예의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우리나라는 특히나 축의금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와서 기분 돈 내라는 거 테이크죠. 아니에요. 네. 유미 씨는 그러면 예의의 문제가 아니라면. 저는 일단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요. 그냥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건데 그런 거에서 저희가 그런 거에서까지도 예의를 차려야 할 거 있나요? 뭐 이게 법적으로 내가 유부남 유부녀를 뭐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리가 다 된 그런 관계의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근데 로지컬하게는 그렇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사람이 감정이 얽히면 그렇게 또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정서상. 네. 만약에 노니 씨가 정말 사랑했던 노니 씨를 차버린 여자친구가 챈들러 씨랑 교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안 보죠. 둘 다 안 볼 것 같아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게 내로남불인가요, 네. 바로? 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쩌다가 이런 얘기까지. 네. 그리고 1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토니랑 뭐 콜린, 앨릭스가 자기네들끼리만 알게 이렇게 시계를 안쪽으로 좀 차고 다니는 그때 감성,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그런
나는 이게 멋있다고 네, 난 이게 좀 생각하는데 다르다. 어른이 돼서 그냥 한 3년만 지나고 봐도 너무 그러니까 막 그때는 멋있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찌질하기 그지없는. 네. 약간 뭐 옛날에 보면 싸이월드에서 뭐 그런 그렇죠. 자갈치 컷이나 뭐 이런 거 있으신가요? 저는 많죠. 어떤 게 있나요? 중학교 때 진짜 딱 중2병이 너무 오지게 왔을 때 그 중학교 막 이런 그 지금 단어 생각 안 나는데 뭐 이런 수행평가용으로 이렇게 막 프린트가 매번 나가잖아요. 매 수업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화일에다가 딱 정리하고 철 화일 있죠. 이렇게 딱 2개 딱 세워서 네. 여기다 이제 이쁘게 꽂는 것도 하나의 미션이었던. 거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그게 보통 황토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바깥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써져 있어서 밋밋해서 되게 뭔가 꾸미고 싶게끔 창의 욕구를 자극하는 거기다가 중2병이 너무 오지게 왔을 때 영화 명대사들을 뭐였나요? 뭐 그 늑대의욕 뭐 이런 거 보셨나요? 아니요 그때 진주만에 한창 빠져있을 때라서 네, 또 막 영어로 쓰고 그것도 네. 네. 노니 씨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전 중2병스러웠던 거라기보다는 조금 창피한 기억이 있어요. 이제 중학교 3학년에 이제 고등학교 입시도 있었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입시 끝나고 이제 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학원 등록을 하러 갔어요. 이제 뭐 거기서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전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학원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뭐 학원에서는 뭐 노니 씨는 A반이 안 되고 B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저는 정시로 연고대 갈 거예요. 이 말을 했대요. 중학생이 그 말을 듣고 제가 예전에 말했다시피 이제 부모님이 저의 이제 입시 관련해서 이제 눈물을 흘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아직도 너 중학교 3학년 때 너 정시로 연고대 간다고 하지 않았냐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은 이제 놀리듯이 조금 그렇게 우프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때 그런 말을 왜 했지? 어떤 자신감이 있었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또래 집단에서 공부를 잘한다라고 이제 많이 들어서 그렇게 좀 자만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그때는 저는 뭐 옆에 브릿지 하얀색 그 매직키드 마술이를 매직키드 막- 마술이 맞아요. 저는 하얀색으로 안 하고 약간 노란색으로 했는데 아무튼 그런 브릿지 하던 시절에 저도 노니 씨처럼 부모님한테 이제 카이스트 가겠다. 이제 과학을 좋아하니까 이제 카이스트를 가겠다 엄마한테. 한때 행글라이더 좀 날리셨나요? 그렇죠. 제가 물로켓 과학도가 상받았거든요. 네. 뭐였지 이게? 글라이더랑 글라이더. 고무동력기랑 이런 거 그쵸, 제가 그쵸.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카이스트에 가겠다. 코스모스. 그랬는데 뭐 혹시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지금은 거의 대부분 투블럭이 보통 머리인데 네. 뒷머리 기르는 게 약간 그- 유행하는 네. 유행이었잖아요. 요즘에 사실 근데 뒷머리 기르는 게 유행이거든요. 병지컷. 병지컷. 네. 울프컷이죠. 울프컷, 울프컷. 네. 네. 울프컷.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요즘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는 들으면 생각이 날까 싶어가지고 네.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네. 기억나는 게 없는 걸 보니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요새 만들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 전 불안해지네요. 포인트가 뭐 있나요? 요즘 제가 사춘기가 없이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무섭죠. 네, 늦은 사춘기를 이게 무서워요. 제가 요즘 세상 그렇게 집안에서 꼴통이에요. 왜 그렇게 저희- 생각하시나요? 저희 아빠가 저보고 맨날 꼴통이라고. 왜- 진짜 너 노답이라고 막 이러시거든요. 제가 정말 얌전한 챈들러 씨 죽지 마시고요. 꼴통이라는 단어 진짜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듣네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얌전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사춘기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20대 제가 올해 25이 됐는데 네. 24살 때쯤부터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사춘기를 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생성 중인 것 같아요. 혹시 왼손잡이신가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시계를 오른손에 찾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네.
혹시 뭐 의미가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시계 아. 안쪽으로 차고 다닐 생각은 없나요? 이거 안 멋져 보여요? 제 친구가 제가 이거 봤을 때 사실은 제 친구가 시계를 꼭 안쪽으로 차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지금도 안으로 차고 다니는데 그 친구는 별 특별한 의미는 없었고 본인이 시계를 볼 때 이렇게 돌리는 게 편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팔을 그죠. 팔을 아. 올리는 순간 팔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게 반반인데.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게 되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차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도 그래서 따라서 차본 적이 있는데 저는 책상에 팔을 되게 많이 올리는 편이라서 시계가 긁히죠. 네. 긁히더라고요. 저 솔직히 고백하자면 한 4주, 5주 전쯤에 한 이틀 정도 안으로 차고 다녔습니다. 왜요? 전염됐나요? 아니요.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시계를 안 차고 다녀요. 네. 군대 때만 어쩔 수 없이 차고 그렇죠. 네. 절대 나는 시계에 관심도 없다. 이 뭐 하는 짓이냐. 이 손 아프게 귀찮게 했는데 이제 또 뭐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고 이제 이걸 이제 매일 맞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처음으로 시계를 차게 된 그런 단계라서 한 번쯤 이게 뽕이 오더라고요. 몸이 저는 살짝 그러니까 이게 오르셨었군요. 아니 제가 손목이 얇아서 또 손목 미남이라서 손목이 얇아서 네?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네. 처음 들어봐요, 저. 손목 미남이라는 말 처음 들어봐요. 챈들러 씨가 목미남이거든요. 그렇죠. 아, 손발, 그래요? 발목, 손목. 네. 모든 목에 되게 부심이 있죠. 있으시군요. 이 정작 목은 아닌데 손목 발목에 네. 여름이 아주 죽죠.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연찮게 돌아가 있었는데 좀 괜찮은데. 나쁘지 나는. 않네. 뭔가 있어 보여, 말. 몇 살이세요? 다들 한 번씩 네,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정말. 이거 멘부커 상을 받은 책이니까 네. 없는 얘기를 지어내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역사가 깊은 거죠. 다들 네. 인간의 어느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네. 손목 괜히 안쪽으로 차는 그쵸. 설정은 괜히 나온 게 아니죠. 되게 여기 순수한 집단인 것 네. 같아요. 시계 하나로 이렇게 4명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게. 네, 이렇게 시계 얘기까지 했는데요. 벌써 일을 마칠 시간이 됐네요. 다들. 네. 너무. 네, 갑자기. 종료네요. 갑자기. 종료인데 저희가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네. 손목 안쪽으로 시계를 보니까 네. 시즌이 안쪽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일을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네. 네, 다시 다음 주 2부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2부 수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